코스피가 미중 관세 전쟁 우려를 덜고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대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힌 LG CNS가 코스피 상장 첫날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5%대 약세 기록 중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 물가가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누적된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의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에도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AI 열풍에 올라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오전 시황 호조를 보이고 있죠. 네,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약 1% 오른 2,5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03선에서 출발하며 거래 시작부터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한때 2,514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지난 3일 지수가 크게 출렁인 뒤 어제부터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800억 원, 40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오픈 AI와의 협업 소식이 나왔던 카카오가 약 5.3% 상승한 43,000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혜진 창업자가 AI 승부수를 위해 이사회 의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온 네이버도 약 4.8%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약 1.2% 오른 72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으로 1,449원대로 1,450원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다우존스 지수는 0.3%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35%, 0.72%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역시 협상을 통해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장중 온스당 2,845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금값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g당 14만 6천원 선까지 치솟으며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증시 분위기는 좋지만 기업 공개 시장은 대어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조 대어로 꼽힌 LG CNS도 상장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새내기주 악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LG CNS는 공모가보다 6% 넘게 내린 5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엔 8% 넘게 떨어지면서 56,600원까지 저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6조 원에 달하는 LG CNS는 올해 첫 IPO 추대어로 불렸는데요. 일반 총역에서도 21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부진한 IPO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꼽혔습니다. 상장 첫날 따블 등 기대감도 있었지만 되려 흘러내리면서 시총도 5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어로 꼽힌 LG CNS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IPO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0곳이 넘는 기업이 IPO에 나서는데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에 상장한 새내기주 대부분이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을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LG CNS도 상장 첫날이긴 하지만 공모가를 밑돌면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위축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상장한 기업 자체 가치는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주춤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에 기름값이며 또 식품이며 안 오르는 게 없어서 한숨만 푹푹 늘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수치상으로도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7일로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최근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다시 2%대로 올라서며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겁니다. 특히 석유류가 7.3%로 가장 많이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6주 연속 오름세고요.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1,800원대까지 올라 2주 넘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 오름세도 여전하죠. 네, 지난달 채소류는 4.4%, 축산물은 3.7%, 가공식품도 2.7% 상승하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식품 물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스타벅스와 폴바셋, 칼리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400원 올린 데 이어 대표적인 저가 커피 중 하나인 컴포즈 커피도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800원으로 300원 인상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한파 속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1인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2021년 1만 8천 명이 줄어든 이후 첫 감소입니다. 지난해엔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 4천 명 줄어든 422만 5천 명으로 2018년에 8만 7천 명이 줄어든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임금 근로자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통상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취업 등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1,63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은 2002년 16만 2천 명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내려와 22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통계청은 2022년 80만 5천 명으로 대폭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임시근로자는 15만 4천 명 늘었고 일용직은 12만 2천 명 줄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돌파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입니다. 앞서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7.7% 급증했습니다.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2만 1,0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10년 5개월 만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17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중 17,000여 호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도 대책 검토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분양 해소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은 어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협의회에서 정부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쌓이는 미분양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도 가속화되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또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일명 CR리츠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편 금융사들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웃고 증권사는 서학개미를 등에 업고 웃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은행권들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4,40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보다 24% 늘었고 연간 실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이자로만 2조 565억 원의 이익을 거뒀는데요. 이는 1년 새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장금리가 내려 순이자 마진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12조 6,520억 원으로 1년 새 39%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비이자 수익은 8,891억 원으로 26% 늘었고요. 영업수익에서 대출 이자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늘었습니다. 4대 금융 실적도 어제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1조 클럽에 복귀했죠. 네, 키움증권은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982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습니다. 1조 클럽으로의 복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요. 별도 기준으로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1조 2,803억 원으로 18% 늘었고요. 순이익은 8,349억 원으로 89% 늘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새 흑자 전환했습니다. 키움증권은 4분기 해외 주식 약정이 전분기보다 급증해 관련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기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은 각각 656억 원, 7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구치소 현장 조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 등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돼 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쯤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 전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 형태의 청문회를 열었는데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분 뒤 최규철 서울 동부구치소장은 청문회장을 찾아 김 전 장관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강제력이 없는 현장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도 진행되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난 13일 이후 4주 만에 심판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첫 준비기일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오늘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나라가 주는 혜택 중에 투자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서 법인세를 내지도 못하는 기업들에겐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내 한 로펌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를 직접 환급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현행 우리나라 투자세액 공제 현황 평가와 해외 주요국의 투자세액 공제 직접 환급제도 조사, 또 국내 산업과 조세 환경을 감안한 한국형 직접 환급 제도와 방안 도출 등입니다. 산업부가 관련 주제로 연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적용 분야나 방법 등을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가 목적이라면서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등 어떤 산업이 적용 대상이 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투자세액 공제가 어떻길래 그러나요? 네, 현행 투자세액 공제는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기업이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낼 수 있을 때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을 보거나 낮은 이익을 내도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지출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데요.
때문에 영업 적자를 내는 배터리 등 산업계는 공제 못 받은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해달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해오던 정부도 글로벌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자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앞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 용처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일반 소비자들도 추가 절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뭐가 바뀐다는 건가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 규정이 강화되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고액, 수표 출금 시 고객에게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게 하되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내규 개정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중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후 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하거나 수표로 받아가는 고객이면 누구든 분명한 사용처를 은행원에게 알려줘야만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분명한 사용처의 예시로는 금융상품 신규, 주택거래대금, 공과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중요한 문구를 더 강조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한 내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 내규 개정의 결정적 계기는 뭔가요? 지난 여름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례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 박모 씨는 피싱 일당에 속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늘 거래하던 동네 국민은행 창구에서 1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피싱 조직에 직접 건넸습니다. 담당 은행원은 박 씨가 용처가 따로 있다고 말하자 내규 예외 조항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생략했었습니다. 문진 관련 예외 조항을 뒀던 탓에 장기 거래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소송이 시작되고 당국의 문책도 받자 뒤늦게 내규 개정에 나선 겁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의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신 3사가 이 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5G보다 비싼 이 LTE 요금제가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지난달 2일부터,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LTE와 5G 가격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요금제 신규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LG U+도 오는 10일 LTE 요금제 52종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이통 3사 모두 요금제 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면서 더 빠른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59,000원에 LTE 6.6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 대신 4,000원을 덜 내고 2배가 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 3사는 이를 위해 기존 가입자들에겐 비슷한 가격대의 5G 요금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LTE 요금제 정리가 5G와 LTE 통합 요금제로 가는 사전 작업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상반기 중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에는 만원대 5G 요금제의 윤곽도 나올 예정이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데이터 도매 대가를 대폭 인하하고 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통신 3사가 최근 1, 2년 새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들을 내놓으면서 알뜰폰과 가격차가 줄어선데요. 또 다음 달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 요금제 고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물가 부담이 부쩍 커진 가운데 품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김치와 삼겹살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주로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나요? 네,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음식점과 식품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400여 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적발 품목의 약 30%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산 삼겹살 100g의 소비자 가격은 2,556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비싸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캐나다산, 칠레산 등 값싼 외국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곳이 많아진 겁니다. 중국산 김치도 수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수 적발됐죠? 네, 한 식품 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소금을 통해 제조한 배추김치를 국내산 재료를 썼다고 거짓 표시에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도 다수 나왔는데 최근 국내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난 탓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5배 넘게 급증했고 중국산 김치 수입량 또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알몸 김치 파동 이후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수입은 많이 되다 보니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를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위폭발 폭탄과 무기를 해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추진해 일자리와 주택을 무제한 공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웃나라로 이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요르단과 이집트 등을 후보 지역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방향을 지지하면서 주민 강제 이주를 반대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정반대 접근인데요.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바꿀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기구 탈퇴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 직전 백악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가장 큰 기부국으로 해마다 3, 4억 달러를 지원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해당 기구의 직원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금 지원을 끊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유네스코 탈퇴를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세계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 기록을 쓰고 있는 K푸드, 또 삼양식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불닭볶음면 인기가 미국에서 굉장한데 이렇게 되면 삼양식품 입장에선 암초를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삼양식품은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전체에 생산기지가 없습니다.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발 관세 위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양식품의 미국 법인은 2022년 4,800만 달러의 매출을 시작으로 2023년 매출 1억 달러를 넘겼고 지난해는 3분기까지 2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해둔 공장들이 있어서 미국의 추가 진출에는 더 부담입니다. 1,800억 원을 투자해서 밀양에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 매출이 성장하기 전 해외 실적을 이끌었던 중국에도 2,0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미국이 만약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지 자체 흡수해서 감수할지 등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가 라면만 노리는 건 아니다 보니 다른 기업도 우려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가김치 브랜드를 보유한 대상은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하지만 이 공장의 생산량은 연간 2,000톤으로 대상 미국 수출량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곳들도 있는데 파리바게뜨를 보유한 SPC는 이달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확정했고요. 농심도 지난해 10월 미국 2공장 라인을 증설해 현지 수요 대응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46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약 4,110억 달러로 전달 대비 45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최소 34조 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이와 관련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조성해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중서부는 오후 한때 흐리겠고요. 충남과 전라, 제주는 많은 눈이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지만 금요일과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